팬더와 함께 춤을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출퇴근을 썰랑썰레와 함께하는 투수입니다. 투수? 이제 트위치 없습니다. 치수라고 해야 되겠죠? 치직에서 지금 생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알고리즘이 모두 썰랑썰레가 되어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 다음 영상 무조건 썰랑썰레가 뜨더라고요. 와, 완전 애청자시네. 아마 썰랑썰레 보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약 몇 년 전 썰을 한 번 쓰고 유튜브로 올라왔으나 너무 간결하게 쓴 덕에 남은 영상 길이를 보고형의 썰로 힘겹게 채우시는 걸 보고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써보려고요. 첫 번째, 꼬인 군번줄. 저는 10년 군번으로 화천 모사단에서 소총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상병 초까지 페바에서 생활하다가 GOP로 올라가게 되었죠. 상병 초까지 제 후임은 2명, 나머지 7명은 모두 선임이었어요. 마투임이랑은 8개월 차이였고 맞선님은 한 달 차이였죠. 와, 개꼬였네. 그래서 1꺽 때까지 막내 생활을 하다 보니 저를 선임들은 불쌍하게 본 나머지 잘 대해주셔서 감사했으나 막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바쁜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상병이 될 때까지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 상병 때 조기 진급도 하게 되고 선임들도 상병 꺾일 때까지 뛰어다니는 저를 보고 야, 이제 그만 뛰어, 할 만큼 했어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뛰어다닌 건 저만이 아니었고 제 옆분대 동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제가 말출 나갈 때는 소대 마투임 분대장들이 일병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GOP 근무와 작업. 보통 소초들은 한 개의 소대가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저희 소대는 중대장님과 중대본부 그리고 한 개의 분대 규모의 포반과 함께 중대 소초에 배정되었습니다. 행보관님과 주대장님이 함께하는 초소다 보니 행보관님과 함께하는 작업은 끊이지 않았고 3교대로 진행되는 GOP에서 야간 근무가 끝나도 곧장 취침에 들어가기보다 작업이 있으면 작업을 진행하고 잠을 자거나 약간의 시간이라도 있으면 초소 보수 등 여러 작업을 하고 취침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러다 보니 보통 야간 근무를 제일 힘들어했고 야간 근무가 있는 주는 이번 주는 야간 근무 주에는 작업만 없어라 하고 기도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최악이네. 세 번째, 또라이 중대장. 긴 글 안 쓸게요. 대대 주임원사에게 일 제대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주임원사께서 일시 물 잠가! 한마디에 대대에 공급해주는 수로밸브를 차단. 그 소식을 들은 중대장은 쪼르르 대대까지 가서 주임원사님께 무릎 꿇고 빌며 사죄하고 대대장님께 개 털리고 왔습니다. 소위도 아니고 대위인 중대장, 왜 그랬을까요? 저희도 그때는 안 믿었죠. 네 번째, GOP 포상휴가 삭제. 와, 뭐야 이건? 다른 사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사단은 GOP의 경우 근무 한 달에 1일 포상휴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10달을 근무하면 포상휴가 10일이었죠. 사단장님이 바뀌기 전까지는요. 제가 전역 한 달 전 사단장님이 교체되었습니다. 군생활 내내 별은 고사하고 GOP에 있어도 대대장님 한번 보기 힘든데 아유, 사단장님 바뀌는 게 뭐 대수겠어 하면서 제 한 달 남은 군생활에 있어 티끌만큼 영향도 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바뀐 사단장님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미친 사람이었죠. 그 이유는 사단장님이 한마디 때문이었는데 소대장님께서 사단장의 말을 전하기를 군인이 휴가를 많이 나가면 군기가 빠진다. 군기가 빠지면 군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 모든 보상 휴가를 제한한다.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 내용을 전달받은 저희는 에이 그래도 GOP 포상은 그대로겠지 했지만 말추를 코앞에 둔 저는 그래도 GOP 포상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하면서 소대장에게 묻자 GOP 포상도 포함이야 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사단장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중얼중얼거리고 다녔고 분대원들도 말출이 얼마 안 남은 저의 눈치를 보며 생활했죠. 그리고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꼬인 군번줄, 두 번째 GOP 근무와 작업, 세 번째 또라이 중대장, 네 번째 GOP 포상휴가 삭제. 이제 본론을 이야기할게요. 저는 포상휴가를 삭제당하고 얼굴도 모르는 사단장 욕을 하며 다닌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모든 군인이 바라는 말출을 바라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을 회상하면 무척이나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이었죠.
오전 근무를 나가는 분대원들을 안아주고 고마웠다고 배웅하고 전날 모포마리에 잘못 맞은 어깨를 돌려가며 A급 전투복을 입고 민통선 밖에 저하고 동기를 데려다줄 레토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출을 나가고 나면 복귀는 GOP로 복귀가 아니라 연대로 복귀. 더 이상 보지 못하는 GOP의 풍경을 감상하고 소초 주변을 산책하면서 동기와 담소도 나누고 야 진짜 이렇게 집에 가는 날이 오는구나 하면서 점심때가 되어야 온다는 레토나를 싫은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생활관에 돌아와 걸그룹의 뮤비를 보면서 행복한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죠. 덜컥 저희 분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고 중대 본부 후임이 저하고 제 동기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부르는 호칭이 이상했습니다. 말출 열흘 전 저는 모든 후임과 형동생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후임은 저를 병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후임을 보며 고개를 갸웃하면서 아 뭐 병장이야 여태 형이라고 해놓고 레토나 왔어? 일찍 왔네? 하면서 짐을 주섬주섬 챙기고 레토나를 맞이하러 나가려는데 저를 보면 난감하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투수병장님 제초하셔야 됩니다. 저와 제 동기는 에이 장난하지 말고 레토나 언제 온대? 라고 물어보았으나 그 후임은 진짜라는 듯이 저와 제 동기의 눈을 제대로 못 맞추고 진짜입니다. 철책 밖으로 나가서 제초해야 한다고 중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후임이 어쩔 줄 몰라 한다는 안색을 보며 아 미친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눈이 돌아간 저와 동기는 노크 이런 거 생략하고 중대장실에 박차고 들어가 중대장에게 전해 들은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중대장 맞아 철책박 제초해야 되니까 옷 갈아입고 제초하고 난 다음에 휴가 나가 이러더군요. 저와 제 동기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중대장실을 나왔고 여태 사단장님을 욕했었던 저는 이번에는 중대장 욕을 하며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 눈치를 보던 중대본부 후임을 보며 진짜 억울하게 막 소리 질렀죠. 아 왜 도대체 왜 그래? 우리 진짜 여태 개 열심히 일했잖아. 말년이라고 근무 빠진 적도 없고 어제까지 근무 서고 작업하고 이제야 나가는데 왜 그래? 그렇게 악에 받쳐서 막 소리 지르는데 오늘 아침에 있던 일을 후임이 말해주더군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저하고 제 동기의 맞후임은 8개월 차. 저희가 말출 나가는 날 타분대 분대장 후임이 여전히 일병이었고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중대장의 근무를 잘 마무리했다고 보고를 하는데 중대장이 제초를 시켰대요. 당연히 야간 근무를 도는 인원들이 작업하는 거는 여태 그래왔던 수순이었고 중대장이 시키면 해야 되는데 분대장이 심취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돌아버린 일병 나부랭탱이가 바로 그 자리에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중대장에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중대장은 그래? 하지마 다른 사람 시키지 뭐 라고 얘기했고 그 다른 사람이 다름 아닌 당일 말출 나가는 저와 제 동기. 자초지종을 들은 저는 순간 이성을 잃고 후임이 자고 있는 분대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서 야 이 새끼들아! 이 미친 새끼들이 일어나! 안 일어나! 하면서 소대 후임들을 다 깨웠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병 나부랭탱이 분대장 후임은 저를 보며 형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고 저는 그 녀석이 옷을 붙잡고 침상 아래로 내동댕이 치면서 말했습니다. 형? 형? 군대에서 형이 어딨어 이 미친 새끼야 엎드려! 당시 비몽사몽하던 후임들은 자기 분대장이 침상 아래로 내동댕이 쳐지고 군생활 내내 헤헤거리며 좋은 게 좋은 거지라던 후임들에게 진짜 단 한 번도 혼내지 않았던 제가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고 이거 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곧장 침상에 내려와 일렬로 엎드려 뻗쳐를 시전했습니다. 저는 일렬로 엎드려 있는 후임 분대장을 발로 사커킥하듯 배를 갈겼했고 그 반동으로 일렬로 엎어져 있던 후임들이 도미노처럼 쫙 무너졌죠. 다시 엎드려! 그렇게 몇 차례 후임들을 돌려가며 구타를 시작했고 동기는 말출 나가는 제가 영창을 갈까봐 계속 말리는데 저는 동기에게 넌 후임 관리를 어떻게 했어? 어떤 미친 일병이 중대장이 작업을 시키는데 싫다고 해. 너도 문제야! 라면서 동기한테도 소리 질렀죠. 동기는 미안하다며 저를 계속 말렸고 저는 엎드려 있는 후임들을 보며 니들 싫어하는 제초는 내가 하고 올 테니까 니들 좋아하는 생활관에서 계속 엎드려 있어라 알았냐? 라고 하고 저를 잡아끄는 동기와 함께 제초 도구를 챙겨서 생활관 문을 나왔습니다.
초소압 철책까지 가는 동안 저는 군번줄 개꼬여서 병장 때까지 선임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걸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나 생각이 들고, 동기와 함께 우리는 군번줄 개꼬여서 말출인 오늘까지 일만 하며 살았는데 쟤네들은 군번 풀리니 목줄 풀린 개마냥 행동한다며 욕을 하면서 철책으로 걸어나갔죠. 철책에 당도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분대 후임은 초소 위에서 저를 보며 손을 해맑게 흔들며 형! 뭐야 휴가 안 나가? 하면서 물었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앞만 보며 철책을 열라는 듯이 철책을 발로 팡 차니까 제 뒤에 졸졸 따라오던 중대본부 후임은 눈치를 보며 철책 문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저 멀리에서 달려오는 한 무리, 일병 나무랭탱이 분대장과 그 후임들이었습니다. 어느새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일병 후임은 맞은 배를 보여줬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며 철책 안으로 후임들과 우르르 들어가고, 진짜 제초를 못해서 귀신 씌인 사람 마냥 제초를 하는 후임들을 바라보며 저는 아무 말 없이 소초로 복귀했죠. 아마 그 상황에서 제일 황당한 사람은 근무를 서고 있던 분대 후임이었을 거예요. 휴가 나간다는 사람은 작업 복장으로 낫을 들고 있었고, 헤헤거리는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무표정으로 철책을 차고 있지 않나. 동기인 다른 분대장과 후임들은 미친 사람 마냥 바닥에 모여서 제초를 하고 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소초로 돌아갔으니 말이죠.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또라이 중대장은 이 모든 것을 의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대장실과 제가 소리치며 소대 후임들을 구타하던 생활관은 바로 옆에 붙어 있었고, 2층으로 된 소초가 떠나가라 소리치고 간부들도 와서 이게 뭔 일이지 할 정도로 뛰어 올라왔는데, 중대장이 조용히 있었던 거 보면 아무리 조용하게 지냈던 저나 제 동기에게 한번 뒤집어 엎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망할 포상 휴가만 잘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글을 마치며 그 당시 일을 적는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한 제 잘못이죠. 아무리 군대라도 사람을 때리는 건 잘못한 일이니까요. 제가 말로 타일러서도 충분히 후임들도 알아듣고 명령을 따랐을 겁니다. 말출 나가는 날에 제 군생활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되는 바람에 그날 맞았던 후임들이 보고 있다면 사과를 건네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군생활을 앞둔 분들 또는 하고 계신 장정 여러분도 저 같은 사람보다 현명한 선임들과 함께하는 군생활을 되었으면 합니다. 토요일에 퇴근하고 자기 전에 쓰는 글이라 정신없이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보고형에게 일상생활에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네요. 형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팬더와 함께 추물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이 애기가 10년도 군번이면 요게 이제 한창 그 선진병영이라고 해서 후임들이 군기가 많이 빠졌을 때거든요. 사실 저 때만 해도 많이 맞았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맞았고, 그냥 뭐 지나가면서 툭 치고 뭐 이런 정도로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줄바따 맞고, 조인트 까이는 거는 뭐 예산 일이고, 뭐 싸대기 정도도 맞아봤고, 뭐 매미도 먹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 글을 써주신 글쓴이 분에게 이런 글을 남겨주셔서 유튜브로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은 있으나,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냥 엎드려 뻗쳐 정도 시키고, 그리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정도로 끝냈으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도 전역하기 전에 거의 이 정도 급으로 빡치는 경우가 있었어서 2등병이랑 1병이 저희 분대원이 담배 피느라 아침에 그 1조점호를 마지막에 집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원 다 모였나 이러는데 아직 2명 안 나왔습니다 이러는데, 그 2명이 그 2등병하고 1병하고 둘이서 뒤에 체단실 있는 데서 담배 피고서 늦게 오다가 헐레벌떡 막 뛰어나왔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임들한테 제가 굉장히 많이 혼나고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눈이 돌아가서 이제 엎드려 뻗쳐 정도는 시켜봤습니다. 소리 지르고. 근데 좀 그때 발로 차지 말지. 화가 난 건 당연히, 근데 화가 날만 하기는 한데 진짜 여러 가지가 많이 겹치긴 했네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만
개짜증나긴 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상휴가 준다고 GOP 올라가면은 한 달에 1일씩 포상휴가가 쌓여서 10달이 있었어서 원래 10일이 모였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것도 다 날라가고, 그리고 말출 나가기 전날까지도 근무 서고, 그리고 야간 쓰고 와서 잔업하고 작업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날 말출 나가는데 중대장이 저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제초하라 그러면서 작업복 입으라 그러면 화나죠. 저는 그 전역하는 날 대대장이 제가 제가 좀 서울로 진격한 썰이 하나가 있어요. 쿠데타 직전까지 갔었던 썰이 있는데, 이제 쿠데타는 아니고 실제로 쿠데타는 아니고 이제 오류로 인해서, 그리고 지위의 부재로 인해서 이제 실수가 일어난 건데, 저뿐만이 아니라 한 몇 명이었는지 지금 까마득히 옛날이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진짜 여러 대의 그 두돈반이 뒤에다가 무장한 병력 싣고서 서울 한복판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걸 다 엎어쓴 사람이 우리 대대장이었는데, 나갈 때 그 취사장 하수구 청소를 시키더라고요. 말년휴가도 아니야. 전역하는 날 전역 신고하는데 이거 다 해야 신고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동기랑 같이 그 둘이서 저녁 나가야 되는데 A급 옷 입고서 그 저기 어디야, 식당, 병사 식당 하수구 그 열어가지고 하수구 밑에가 이렇게 네모나게 돼서 푹 파져 있고, 양쪽으로 동그란 관 구멍이 있고 이만하게 네모나게 이렇게 홀이 파져 있는데, 거기에 막 낙엽하고 막 그런 냄새 나는 것들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데, 이제 그걸 푸는 거야. 그래서 둘이 A급 입고 그거 엄청 펐죠. 군대는 사실 근데 까라면 까는 곳이라, 뭐 말출이고 나발이나 뭐 위에서 뭐 너 못 나가 이러면은 진짜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원리 원칙대로 따지면은 그게 맞는 건데, 근데 뭐 내 위 내 밑으로 다 아무렇지도 않게 나갈 거 알고 나갔었고 막 이러고 원래 그래 왔고, 그러면은 나만 갑자기 그걸 못했을 때 오는 억울함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군 생활도 개꼬여가지고 엄청 고생하시면서 군 생활한 것도 보이고.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어딜 가서든 누구시든 이걸 듣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절대 폭력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빨간 줄 가요. 화난다고 폭력 쓰지 마시고 크게 한번 소리 질러 보는 건 어떨까요? 자, 한번 소리 한번 시원하게 한번 질러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유바.